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재생의료예요. 재생의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줄기세포. 재생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 법을 따라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TV 조직 고용곤입니다. 보통 세포들 하면 졸리니까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5분은 가능한 제가 안 넘기려고 그리고 그러면서 재밌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강의는 재생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생의료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릎이 아프면은 약을 쓰기도 하고 주사를 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수술을 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완전히 완치는 안 되거든요. 제가 무릎 관절 수술도 많이 해봤지만 인공관절도 결국 말게 하는 방법인 거고 이런 약물 치료나 지금 나와 있는 주사들은 그냥 염증만 가라앉혀주는 치료지 근본적으로 이런 손상된 연골을 재생한다든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근본 치료는 하지 못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가 없을까? 좀 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서 완치도 시켜주고 개인의 이런 맞춤형으로서 만족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바로 재생의료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거죠. 간이 아파, 간 경화가 왔어요. 많이 진행되면 복수가 차게 되고 심각하면 생명까지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법은 안 되는데 재생의료를 통해서 손상된 간을 복원시켜줘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재생의료예요. 머리에 치매가 오고 알츠하이머가 오면은 지금 방법으로는 약을 먹어서 조금 완치시키는 방법이지 근본 치료는 안 되거든. 왜요? 세포가 죽었으니까. 만약에 이 머리에 있는 뇌신경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신경세포를 분화시킬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이 간세포가 죽어서 뭉그러지면은 이 새로운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간세포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가 재생 능력과 또 그리고 분화할 능력을 이용해서 세포의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게 바로 재생의료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의학의 모든 연구들이 이제는 줄기세포에서 좋은 단백질을 이용한 재생의료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재생의료의 가장 기본이 줄기세포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생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재생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을 따라야 돼요. 첫째가 약사법. 약사법이라는 것은 약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알츠하이머를 치료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뇌신경이 죽었으면 뇌신경을 대신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주사를 놓게 되든지 혈관에 놓든지 또는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유효성을 평가하는 부터 시작해서 동물을 이용한 동물 실험 그리고 안정성을 보는 임상 1상 시험 그다음에 2상 시험 3상까지 하다 보면 10년이 넘게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런 약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시기는 10년이 지나 버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줄기세포를 이용한 좋은 제품 약을 만들기 위한 이 제도권의 이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사법, 의료법.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한 개를 집어넣는 방법, 단순 분리 방법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골수라든지 또는 지방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원심 분리기나 또는 이런 약물 통해서 단순히 분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단순 분리법이에요. 이건 의료법에 돼 있어가지고 단순한 분리나 치료는 의료 행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나 다른 데 여러 방법들이 바로 단순 분리를 위한 치료 방법인데 이것은 또 하나 어려운 게 신의료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제한적 의료기를 통해서 지금 병원 내에서 시술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으로 개발하는 배양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단순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제약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는 작년에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는 이런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해가지고 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 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고 좋은 연구를 빨리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재생의료기관의 기준이 맞으면은 병원 내에서 연구 계획서를 가지고 나서 이 난치성이라든지 어려운 질환에 대한 이 줄기세포 치료를
배양을 해서 써서 좀 더 빨리 임상 결과를 도출해 줬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많이 치료 받고 오시죠. 뭐 저도 환자들 많이 오시면 일본 가서 주사 받고 오셨다는데, 그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가 첨단 재생 의료법 바이오 의약품을 작년에 통과시킨 것에 비해서 2014년도에 그 재생의료 안전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안정성이 아주 위험하지 않은 이런 질환은 그 지역에 허가를 받아서 직접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대상도 연구 목적이 아니라 환자하고 의사가 서로 동의가 되면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본 가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그 안정성 부분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직 허가가 안 된 부분들을 일본의 법을 이용해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많이 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더 근원적으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재생의료고, 그 재생의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재생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줄기세포라는 걸 기억하시고, 저도 그런 줄기세포의 특성을 이용해서 좀 더 이런 관절염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하나의 그 연구자나 의사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줄기세포 치료를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제 강의가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도 열심히 뛰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줄기세포가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어떤 치료 기전을 통해서 치료하냐,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바로 줄기세포가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 기전을 보시면 돼요.